뭐야 너?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정말 정말?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완전 맛이 갔네. 으유. 성격 더러워. 그나저나 뭐야, 너 뭐 좋은 거 먹어? 아니, 별다른 거 안 먹어. 나 그냥 밥 먹는데? 밥에다 뭐 금가루라도 타냐? 금을 어떻게 먹어? 그냥 콩 넣어. 콩만 먹어. 콩밥? 뭐야, 너네 집 교도소야? 으, 진짜 말을 해도 진짜. 그러지 말고 뭐 먹는지 얘기 좀 해줘봐. 진짜 밥밖에 안 먹는다니까, 콩밥. 사람 말을 안 믿어. 야, 그나저나 이제 너랑 나랑 친구라 그러면 안 믿겠다. 누가 우릴 동갑으로 봐. 그치? 진짜 맞아야 돼, 너는. 진짜 성격 더러워.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절친 중에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에스테티션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 피부 관련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콜라겐이나 뭐 단백질을 따로 먹고 있냐고. 네, 저는 먹고 있거든요. 보충제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보여드렸던 이 제품. 근데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말고는 따로 챙겨 먹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제 피부가 콜라겐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양쪽 볼이 자꾸만 꺼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더 늦기 전에 이 내 몸에서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이 콜라겐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팍 드는 거예요. 자, 일단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피부 탄력하고 보습을 담당하는 진피의 90%를 이 콜라겐이 이루고 있다고 하죠. 피부뿐만이 아니고 뼈, 관절, 두피, 잇몸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찾아오는 근감소증에도 이 단백질 보충은 필수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인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얼마냐? 가장 쉽게요. 1kg당 1g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체중이 50kg이라면 50g을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있는 이 보충제를 딱 보면요. 이 안에 이 스푼으로 이 스푼으로 2스푼을 먹었을 때 18g의 단백질이 공급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루 1스푼을 커피에 타 마시는 게 다였어요. 그럼 즉 9g의 단백질을 섭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엔 정말 택도 없는 양이죠. 더군다나 제가 먹은 이 단백질이 내 몸에 100% 흡수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6스푼 정도 먹으면 9, 6에 54. 그럼 해결되겠네. 50kg에 50g이 넘으니까 이 보충제의 하루 권장량은요. 딱 그 2스푼이에요. 100% 흡수를 한다고 해도 18g이 다인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32g은 식품에서 섭취를 해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 콜라겐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음식이 있죠. 뭐 돼지 껍데기, 족발, 닭발 이런 음식들에는 콜라겐이 들어있긴 있어요. 다만 분자량이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2%도 안 돼요. 일단 저는 단백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분자 단위로 분해가 되면서 흡수가 돼요. 이때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이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대부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단, 딱 9가지 아미노산을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 9가지 아미노산을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이걸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덜 필수적이라 비필수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서 완벽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해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 즉 육류나 생선, 유제품 식품에는요.
신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는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함유가 돼 있고 우리는 이걸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한두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있는 식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빠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겠네. 그럼 너무 쉽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아주 높은 양의 지방도 함께 섭취가 되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살찌고 또 체내 지방이 쌓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논문인데요. 13만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그마치 27년간의 식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논문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일 섭취하는 총 열량에서요, 동물성 단백질이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2% 증가했고 또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8%나 증가를 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총 열량, 그러니까 일일 총 열량에서 3%만큼의 식물성 단백질 소비를 증가시키면 모든 원인으로부터의 사망 위험이 10%가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사망 역시 12% 감소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칼로리의 3% 정도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먹을 경우에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육류 섭취를 낮추고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사망률이 34% 감소한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공육류 대신 달걀을 먹는다. 그러면 사망률이 19%로 감소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비율을 식물성 3, 동물성 1 정도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 식단이 거의 육류 위주라 이 완전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가급적 식물성 단백질에 초점을 맞췄어요. 뭐 한 가지 식품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면 이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참고로 아미노산의 품질은요, 동물성, 식물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필수 아미노산의 완전 유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찾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 위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대두예요. 이 미국 식약청에서 단백질 품질 평가를 했는데 이 대두 속의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하고 같은 최고 등급을 줬어요. 대두 속에 함유된 단백질이 자그마치 40%, 더군다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가 되어 있는 고단백질이에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콩류는요, 탄수화물이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는 반면 대두는 탄수화물이 30% 내외예요. 그마저도 유당이 전혀 없는 올리고당하고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육류를 안 먹었다고 해도 아주 고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1등 식품이에요. 대두. 사실 대두 말고도 이 콩 종류가 대체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이 콩 영양표를 보시면 검정콩, 강남콩, 밤콩, 땅콩까지 모두 단백질 함량이 엄청 나죠. 콩을 많이 드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두 번째, 견과류. 이 아몬드, 땅콩, 호두, 호박씨 등등등 여기에도 단백질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중 단연 1위는 바로 대마씨앗. 햄프시드예요. 제가 이 햄프시드가 가진 어마어마한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 있지요. 대마씨앗은 대마초와는 별개입니다. 환각작용 없고요. 합법적으로 드실 수 있는 식품이에요. 100g당 자그마치 31.6g의 단백질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뒤지지 않죠. 특히 고기라든지 저처럼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서 이 양질의 단백질을 가져오겠습니까? 자, 이 100g의 견과류를요, 저울에 달아보면 딱 요 정도 양이에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견과류는요,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드셔야 해요. 하루에 한 28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한 주먹 정도만 드시면 돼요. 세 번째, 이건 제가 이 뉴욕에서는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식품이에요.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팔긴 팔더라고요. 온라인 쇼핑에서. 자그마치 2만 원 돈, 19불. 아마존에도 있긴 있어요. 바로 명태 껍질, 황태 껍질. 뭐 같은 거죠. 같은 생선이니까. 이게 바로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특히요, 이 어류 콜라겐은 분자가 작아서 육류 콜라겐보다 체내 흡수율이 4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 속 콜라겐하고 가장 흡사한 구조로 피부 회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2017년 11월에 출간된 일본의 흰살 생선 단백질의 연구 보고라는 책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요, 이 명태 단백질은 대두, 달걀, 우유, 밀보다 이용 효율이 높다. 밀은 79, 달걀은 100, 그리고 명태는 104. 근데 일단요, 이런 생소한 내용은 뒷받침할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하죠? 이 카더라만 믿고 그냥 막무가내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맞네요. 저지방 고단백 식품. 말린 명태 껍질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E, 요오드, 셀레늄, 타우린 등이 많이 함유된 고단백 식품으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착색제, MSG, 유해 화학 첨가물 없이 황태 껍질의 자연스러운 바다 맛과 풍미를 맛보세요. 이 밖에도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인 식품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개했던 퀴노아 기억하시나요? 먹어도 살 안 찌는 밥. 그리고 메밀에도 단백질이 12에서 15% 이상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아씨드. 이건 역시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근데 제가 다 좋아하고 잘 먹는 건데 왜 저는 단백질이 부족한 걸까요? 왜냐면요, 일일 권장량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제가 대략 하루 식단을 살펴보고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권장량에 못 미쳐요. 또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잡곡에 콩을 더해서 밥을 짓는다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이나 달걀, 두부로 대체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식사 계획을 짜서 먹으면 단백질 섭취에 더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달걀에는 알당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걸 하루에 3개 정도까지는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루 3개, 6, 3, 18. 그리고 아까 보충제, 18g. 합하면 36g. 거기다가 견과류 한 주먹. 그리고 오전에 치아씨드 한 잔. 나는 이렇게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는 끝! 그동안 이걸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요, 달걀을요, 이렇게 맥반석으로 구워갖고 잔뜩 만들어 두었어요. 그냥 삶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참고로 밥통에다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슬로우 쿠커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밥통에서 만약에 맥반석 달걀을 만드실 때는 진짜 꼭 뭘 받치셔야 돼요. 산발이라든지 혹은 면보 있죠? 이 달걀 껍질에 칼슘 성분이 밥솥, 코팅 부분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콜라겐은 비타민 C, D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요, 단백질 합성하고 근육세포의 성장을 돕고, 또 비타민 C는 이미 생성된 콜라겐을 보호하고 또 유해산소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 콜라겐을 먹을 때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부터 양질의 단백질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 만드세요. 남성분들은 끝내주는 근육과 뼈다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